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칠곡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직원 2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초 감염 원인 40대 남성 입소자의 어머니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역시 확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측이 당국에 21만 명에 달하는 전국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명단을 받는 즉시 각 보건소와 공유해 고위험군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2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전 세계를 통해 강제 출국시킨 우리 국민 400여 명은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공영 홈쇼핑 등 공적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불안감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이 적은 생필품이 대부분으로 이번 달 소비 심리는 이미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수준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범행 9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 씨는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숨진 사람이 10명이 됐습니다. 이 중 대남병원 환자가 무려 7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20명이나 됩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뒤 엿새 만에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오늘 10번째로 사망한 58살 남성 환자를 포함해 7명이 청도 대남병원 환자입니다. 어제 오후 9번째로 사망한 환자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급성호흡 부전으로 숨을 거둔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에 이어 특별한 지병 없이 사망했고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였습니다. 9번째 사망자는 신천지와 연관된 첫 사망자인 셈입니다. 고향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몽골인 남성도 사망했는데 의료진은 간과 신장 질환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중 대남병원 환자가 12명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산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14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 호흡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6분 정도 계십니다. 확진자는 오후 4시 기준 977명으로 하루 전보단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지금은 걱정이 신천지와 대남병원인데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경북 칠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 등 22명이 집단 감염됐거든요. 얼마 전 대구에 다녀온 40대 입소자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신천지 교인으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미랄 사랑의 집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자 구급차가 들어가더니 환자를 싣고 나옵니다. 지금 역학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바빠요. 이곳에 있는 중증 장애인과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이곳 시설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입소자 30명과 직원 28명 등 69명이 거주하는데 이 중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은 40대 입소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니는 어머니 집을 최근 다녀왔었는데 어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1월 23일에서 2월 11일까지 자택에 갔다가 11일 날 시설에 복귀했거든요. 근데 감염이 돼가지고. 칠곡구는 확진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엄승 판정을 받은 47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방금 보신 경북 칠곡 밀양 사랑의 집은 중증 장애인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다수가 생활하는, 게다가 아픈 이들이 모여있는 복지시설이라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노출되면 일반인들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중국 방문 기록이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조사해 자가격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었는지 제가 그 한 이틀간에 걸쳐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고. 하지만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집단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칠곡 장애인 시설에서도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감염 예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을 다녀온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00명의 신자들과 함께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당장 이번 주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신도 8만 명이 넘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부목사는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목사의 집에 머물렀던 지인의 자녀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함께 대구를 찾았던 교인과 가족 등 7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형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 이만희 형 네, 그렇죠. 그거하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러네, 보니까. 하지만 그가 대구를 다녀온 직후인 16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예배에는 약 2,000명의 교인들이 함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 측은 방역을 실시하고 당장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현재 예배당을 비롯한 교회 모든 시설은 문이 잠긴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비롯해 송파구와 강동구 등 서울에서만 하루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되기 직전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건데 대한항공 측과 질본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의 이스라엘 순례단 신자들이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객실 승무원은 16일 귀국해 사흘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편에 탑승했다가 귀국 직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기내 감염이 확인될 경우 기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어렵다는 정설이 깨지는 겁니다. 동시에 당시 함께 탔던 다른 승객들도 감염됐을 우려가 커지는 상황. 대한항공은 일단 승무원들이 탑승 전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승무원 브리핑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시간 반에 출근하고 여기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과 함께 비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승무원이 탑승한 정확한 항공 편명과 이동 경로를 밝히고 있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인천에서 중국 관광객 가이드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증세가 계속 있었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열흘 뒤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제 중국에서 잠복기가 27일인 환자가 나왔다는데 이분도 비슷한 사례일까요?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0대 관광 가이드인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18일이 지난 2월 13일 몸이 이상해 받았던 코로나19 1차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몸이 안 좋았던 A씨는 열흘 만에 2차 검사를 받았고 이번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됐으나 2차 검체 채취 결과 2월 25일 13시 28분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한 달여 전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병을 옮았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 잠복기인 14일이 훨씬 지난 뒤 증세가 나타나고 증세가 있는데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바뀐 셈이 됩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감염 시점을 파악하고 중국인에게서 옮긴 게 확인되면 질병관리본부에 특이 사례로 보고해 추가 대응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 교회에 집중돼 있죠.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찾을 수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이만희 회장의 형이 숨지기 전에 급성폐렴으로 대남병원 응급실에 닷새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며 신천지 교인들이 다녀간 거죠.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친형의 빈소가 차려졌던 장례식장입니다. 대남병원 지하에 있는데 건물 뒤쪽에서 보면 지하가 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씨의 형이 거쳐간 곳은 장례식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바로 위층엔 대남병원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응급실에 이만희 씨의 친형이 닷새 동안 입원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장례식장은 농협이 운영하고 직원도 다르지만 응급실은 확진자가 속출한 5층 폐쇄병동과 의료진을 공유합니다. 병문안을 온 신천지 관계자들과 의료진 사이에 밀접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병동의 환자들이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25차례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외박이 8번, 면회가 12번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차후에 그거를 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으니까 예. 이 밖에도 장례식에 신천지 우한교회 등 중국인 신도가 다녀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을 다녀간 한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장례식장과 폐쇄병동 사이에도 전염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성도 다녀가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중국 성도는 1월 달부터 중국에서 저희들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차단하고 했거든요. 대남병원과 신천지 사이의 역학적 고리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신천지 측이 결국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집계된 신도는 21만 명. 정부는 명단을 받는 대로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특별 편지를 발표하고 정부도 해당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신천지 교회 측과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신도들의 숫자는 21만 5천 명으로 지난 일요일 신천지가 언급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전 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편지에서는 예비 신도, 즉 교육생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 명단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명단을 요구하자 신천지 측은 각 지회 차원의 예비 신도라 중앙본부에서는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정부는 확보한 명단을 즉각 지역 보건소와 공유해 고위험군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진짜 검사실을 완전 풀로 가동했었을 때라 검사실의 피로 누적이 굉장히 심하게 될 겁니다. 신천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도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제공했고 연락처 갱신에 따라 신도의 숫자는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경기도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가까운 강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사실이 아닌 게 많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건데 지난 16일 한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는 9,930명이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쇼핑센터 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을 강제 진입했습니다. 지난 16일 과천 예배에 참석한 안양 거주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예배에 참석한 9,930명의 신도 등 4만 2천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16일 과천교회 집회에 참석한 사람,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 그 외에 경기도의 연고를 가진 신도 전부. 앞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천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예배가 열린 만큼 군사작전에 맞먹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21만 명으로 추정되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열과 기침이 없어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한 경기도는 빠른 대응으로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 제발 가달라. 이스라엘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전세기를 통해 강제 출국시킨 우리 국민 400여 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호텔 직원 등이 한국인을 보면 도망가듯 피했다며 한국인에 대한 악화된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제 출국당한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벼운 등산복 차림의 이들은 대부분 고령의 성지순례객. 일정이 갑자기 취소된 뒤 예약된 호텔에 격리된 경우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일부 숙소는 한국인 출입을 아예 거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페들렘 같은 데는 호텔에 들여보내지를 않아서 버스에서 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여행객들은 격리와 강제 출국까지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에 큰 불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모두 코로나19 감염원처럼 대하는 현지인들의 태도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경찰에다 신고했다고 도로 들어가라고 해서 방에만 있다 왔어요. 호텔 사람들도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밥도 나를 갖다 줄 때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이스라엘이 마련한 2대의 전세기로 나눠 입국한 우리 국민 400여 명은 발열 등 유증상자가 없어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앞서 귀국한 이스라엘 순례단과 접촉이 없었고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공항 검역 절차만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24개 나라로 늘어나자 외교부가 긴급 설명회를 가졌지만 허둥지둥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질병센터는 코로나19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영미 국가와 폴란드, 독일 등 유럽, 일본과 대만, 베트남, 이스라엘 등 아시아 국가들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실시한 나라도 하루 새 9곳이나 늘며 24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리셔스에 이어 홍콩과 나우루가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고 대만과 베트남 등은 한국인 또는 대구, 경북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자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을 불러 모아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력한 선제적 노력과 그다음에 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두려움에 따라서 과도한 조치들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경우. 하지만 외교부가 입국 금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오른 뒤에야 부랴부랴 조치에 나서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걸까요? 그들이 일명 은혜를 모르는 걸까요?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시가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 선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이곳은 불과 열흘 전에 인천시로부터 마스크 2만 개를 받아간 곳입니다. 하긴 지금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 시험지를 베꼈는데도 결과가 나쁘다며 오히려 우리를 훈계하고 있죠. 신재우 기자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에 위치한 다수이보 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승객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합니다. 웨이하이 항공 당국은 현지 시각 오늘 10시 50분에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167명 전원에 대해 검역을 진행하고 지정된 호텔로 이송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강제 격리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항공편엔 우리 국민 19명,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웨이하이시에서 12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당국이 지역 경제를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moment, we are not witnessing the uncontained global spread of this virus, and we are not witnessing large-scale severe disease or deaths. 중국에 파견돼 WHO 현장 조사단을 이끈 에일워드 박사는 우한을 봉쇄한 중국 정부 조치에 세계가 빚을 졌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조차 자국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WHO 수뇌부들이 이번에도 또 중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귀국 항공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객이 적다며 항공사가 있던 항공편을 없애버린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에서 한 여행객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는 29일 에어부산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운항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신히 다른 항공편을 구하긴 했지만 부산이 아닌 인천으로 입국해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운항이 취소된 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오늘 결정을 좀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손님이 10명도 안 돼요. 에어부산은 비수익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희망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서울도 한 달간 모든 노선 운항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항공도 날개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노선은 웨이하이 말고는 다 운항 중지돼 있고요. 그리고 대만 노선도 내일까지만 운항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중지고요. 국내선인 대구 노선 운항 중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8일까지,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9일까지 대구 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에게 총과 총알은 필수죠. 그런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마스크와 방호복이 부족하다는 걸 아십니까? 일회용 방호복은 하루 60-70개가 필요한데도 일주일에 200개 받는 게 다인 곳도 있습니다. 따로 사겠다고 연락을 해도 업체 측은 정부가 갖고 가서 없다고 합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심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은 마스크와 방호복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유분을 비축해두기는커녕 당장 쓸 마스크조차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감염되면 과연 이 진료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지원은 해준다고 해놓고 일선 의료 현장으로는 지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보호복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물량은 일주일에 500개가 넘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200개로 근근히 버티는 병원도 있습니다. 생산업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소도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자체적으로 일단 구입해서 쓰시고.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센터와 지하철역에서는 무상 지급되는 마스크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의료진의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러니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겠죠. 안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수출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생산과 유통을 신고만 하게 한 만큼 정식 수출은 문제없이 다 되고 있었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급히 공수된 물량을 1인당 5개로 제한해 판매하지만 그마저도 금방 동이 납니다. 날마다 와도 없어요. 마스크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 갖고 30씩 써요. 인근 다른 마트나 약국 상황도 마찬가지. 일부 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상품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1,100만 개가량의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대량 주문이 늘어난 데다 무엇보다 여전히 수출량이 많은 탓입니다. 실제 관세청 통계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기타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달 6,135만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마스크 생산과 유통 현황을 매일 보고받은 데 이어 내일부터는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 생산량의 50% 이상은 농협이나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도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263곳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폭리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봤지만 마스크와가 거의 전쟁이다 보니까 썼던 마스크 한 번 더 쓰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저만 해도 그냥 한 번 더 쓰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세계보건기구 공식 입장부터 보면은 마스크 재사용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회용 마스크 유효 기간이 8시간 정도라는 거죠. 이 마스크에 습기가 차는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약처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 이상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하루 동안에도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훼손되면 즉시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마스크가 귀해졌을 때 이럴 때 한 번 정도 더 쓰는 건 어떠냐 이거죠. 국내 의료계에서는 다시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네. 8시간 유효 기간이라는 것도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 이런 극한 환경에서 8시간이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사용 불가가 정식 규정이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해서 참 소문도 많습니다. 젖병 소독기나 전자레인지 혹은 드라이 열을 가하면 세균이 균이 죽으니까 또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전부 대부분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하다, 이런 기존 연구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이 특정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물을 사용하고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죽는 것인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기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마스크를 빤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 죽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스타일러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네.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도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일부 병원에서 마스크 제조회사 직원의 조언으로 마스크에 75%에서 85% 정도의 소독용 에탄올을 충분히 뿌려서 건조한 뒤 다시 착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도 참 걱정이 많아요. 마스크를 쓰면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에어로졸 감염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부 밀폐된 공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곳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공기 중 감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4% 차단하는 마스크잖아요. 네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가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마스크로도 그럼 역부족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어로졸 감염은 아주 특수한 밀폐된 환경에서만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고 에어로졸 전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문제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미세먼지에 얹혀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한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액상이든 연초든 어쨌든 다
담배 연기와도 그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확인을 좀 거쳤는데요. 현재까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또는 담배 연기에 대한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고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 렘데시비르가 유력한 코로나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치료제 말고 혹시 백신도 개발되고 있는 게 있나요? 백신 개발 과정을 우선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감염 환자로부터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네. 질본에서도 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보시고 계시고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몇 단계의 임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잘 돼서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인체 투약까지는 대부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백신이 상용화되려면 18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보다 백신이 훨씬 더 늦게 나올 거라는 얘기네요. 당분간은 개인 위생에 기댈 수밖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엔 최우선 과제라며 또 돈을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군 야외훈련이 금지된 데다 주한미군 역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이에 따라 다음 달 2주간 예정된 훈련이 단축되거나 병력의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우호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정경두 장관과 달리 성조기만 단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사드 재배치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은 재배치 계획은 없지만 해당 부대 지원을 위한 지상 병참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산업계에서도 코로나 여파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입 공채 일정이 미뤄지는 건 기본. LS와 아모레퍼시픽은 본사 건물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일반 사업장들이 아니라 본사가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LS 용산타워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계열사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전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LS타워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는 바로 옆 건물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예방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이미 출근한 직원은 귀가시켰습니다.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LS타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본사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SK그룹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신입 채용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면접 일정을 미뤘고 LG는 올해 신입 공채 일정을 아예 4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번 주에만 10,000명가량 들어올 예정인데 격리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불안하다며 입국하지 않는 중국 유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기숙사나 원룸 등 자가에 거주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고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저는 자취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거 제일 힘든 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중국인 유학생 7만여 명 중 이번 주만 10,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국 시기가 되니 입국 일자를 돌연 미룬 학생도 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들어올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의사를 따로 밝혔다기보다는 그냥 안 온 학생들이 학생들이 알려오지 않으면 학생들 입국 여부를 100% 학교에서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기숙사가 아닌 자가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인력 수급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가 거주 학생들은 하루 2번 직접 증상을 체크하고 학교도 최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내대학은 교직원 10명에서 20명 남짓이 전화를 돌려 확인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이 필요한 인원수들이 학생들하고 연락하고 들어온 학생들 전화하고 이런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일부 격리시설에서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구하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영입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은 도심만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고 식당은 안 그래도 없던 손님이 더 없어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승객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전동차 안에서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니까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중교통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놓인 손소독제를 습관처럼 거쳐가는가 하면 책만 읽으러 왔어도 마스크로 무장합니다. 상점가는 그나마 찾아와 주던 손님들마저 잃었습니다. 심각관계로 이제 올라가자마자 어르신들이 움직이지를 않으시고 오시었더라 하더라도 주문을 할 때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홀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일명 힙지로라고 불리던 을지로 거리의 저녁 모습 역시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평소에는 5시만 되면 이 거리가 완전히 매진이 돼가지고 사람이 못 다닐 정도 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한 80-90% 정도 느낍니다. 이런 기억은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심각으로 격상된 코로나19 위기경보.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쇼핑 주문이 폭주하고 있죠. 하지만 그나마도 이윤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필품 위주라 내수 시장은 그야말로 찬바람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을 보는 고객보다 마스크로 무장한 직원이 더 많고 진열대에는 상품들만 가득 쌓였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붐볐을 남대문 시장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장 보는 걸 꺼리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주문이 몰리고 있는데 그나마도 식료품과 생필품이 대부분입니다. 예년 같으면 봄철 의류와 노트북 등 계절 상품이 잘 팔리는 시기지만 기형적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라면이나 생수 등 생필품의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최대 배송량을 웃도는 주문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 심리는 이미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수는 대구와 경북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기 전 조사가 진행된 만큼 사태가 계속된다면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아직 요원해 보이죠. 그런데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경구 백신, 그러니까 먹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시험도 전이라 실제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중국 텐진 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매체 환구망은 이 대학 황진아이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체세포의 결합을 막는 경구 백신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교수는 자신이 직접 백신 샘플을 복용했고 부작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 연구팀은 특히 백신을 만드는데
양조 효모가 들어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상시험도 전이어서 중국 보건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실제 시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신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함께 진행할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완치 판정 뒤 재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체내에 잔류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감염증 최고 전문가인 중난사는 완치 환자의 항문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지만 활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격리 기간을 늘린 뒤 CT 촬영 등 재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찾아 범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 회동에서 나온 대구 경북 봉쇄 정책에 중국은 안 막으면서 대구 시민은 막느냐며 비난이 쏟아졌고 문 대통령은 두 차례나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을 전격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 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114명이 입원한 대구 의료원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들은 문 대통령은 재정이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는 대구 남구청장을 위로하는 등 민심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은 당정청 회동에서 나온 대구 경북 봉쇄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봉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 비상식량을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돼. 민주당은 뒤늦게 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김부겸 의원까지 비수를 꽂는 말이라고 비판했고 문 대통령은 두 차례나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구 코로나 표현에 이어 봉쇄 발언까지 여권의 실수가 잇따르면서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악화된 대구 경북 민심 달래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코로나가 4월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만나는 대면 접촉 대신 민원 오픈 카톡방을 열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등 SNS를 사용하는 건데 열기가 오프라인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SNS에 올린 출근길 인사 영상입니다. 박 의원은 대면 인사를 포기한 대신 온라인 선거 캠프를 꾸렸습니다. 온라인 선거 캠프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을 누르시고 이번엔 서울 마포의 출근길. 미래통합당 김우석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으로 유권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에다가 비옷을 입어가지고 분홍색이 안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아침하고 우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대신 방역 봉사를 하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손 소독제를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직접 손 세정제를 만드는 모습을 SNS에 올린 후보가 있는가 하면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톱까지 외출 전후 행동 수칙을 촬영해 올린 후보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문자로 자신의 동영상 사이트 주소를 계속 공개를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유세차 선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정보거나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때도 꼭 코로나19 주의와 안부 내용을 먼저 담는 등 감염병 확산이 선거운동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이 붙잡혔습니다. 14년 전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를 받고 가며 쓴 덕에 5개월간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9개월 만에 잡힌 겁니다. 오랜 도피에 종지부를 찍은 장소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조규석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9개월간의 도피 생활 탓인지 공개수배 전단에 비해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 씨는 아리송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가 내면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공범들과 함께 50대 사업가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 두 사람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시신을 유기하고 며칠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사건 9개월 만에 조 씨가 검거된 장소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이 도피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이용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체온을 재는 곳이 많아졌죠.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건데 장례식장에서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이거 재야 돼? 이게 있으셔야지 들어가요. 사건은 그제 오전 8시쯤 입구에서 체온을 재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근조 화환을 가지러 왔다며 들어왔는데 장례식장 관계자가 체온을 재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듭된 요구에 A씨는 결국 체온을 쟀는데 잠시 뒤 장례식장 길목을 화환으로 막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직원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체온 측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반드시 체온을 재서 전염이 가능한 환자가 많은 이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다소 불편하더라도 체온을 재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시신을 며칠간 차에 싣고 다니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갖고 다녔지만 시신 발견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 아라뱃길 인근 한 도로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7시 35분쯤입니다. A씨는 차량 통행이 적은 이곳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투던 중 살인을 저질렀고 며칠간 가만히에 시신을 넣어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현 여자친구와 함께 현장에 시신을 버렸고 시신은 발견 당시 옷을 입은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A씨 자택에서 시신 발견 4시간여 만에 함께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길거리에 내놓고 휴대전화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씨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이 코로나19 탓에 결국 6월로 연기됐습니다. 중국과의 여자축구 도쿄올림픽 플레이오프 1차전 개최지도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국내 스포츠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경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자 지난주 조추첨을 연기했던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이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결국 6월로 연기됐습니다.
외국 선수단과 취재진 3,000명가량 참가하는 만큼 국제탁구연맹이 안전을 이유로 대회 연기를 권고하자 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용한 겁니다. 마침 6월에 국내에서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취소하는 대신 세계 선수권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대회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무엇보다 시민과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도쿄올림픽 마지막 관문인 중국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열흘 앞둔 여자 축구는 개최 도시인 경기도 용인시가 갑자기 난색을 보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절 공문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용인에서 개최를 거부하면 다른 개최지를 국내에서 찾아볼 생각. 남자 프로농구도 잔여 일정 무관중 결정을 내려 겨울 스포츠는 취소되거나 연기 혹은 무관중으로 치러져 팬들로선 맥이 빠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은퇴한 지 딱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행사나 TV를 통해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제2의 손현재를 키우는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현재는 일과의 대부분을 아이들과 보냅니다. 개인 스튜디오를 차려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해마다 국제 유소년 대회도 개최합니다. 은퇴한 지 3년, 체조 요정에서 데모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취미로 리듬 체조를 했었어라는 말을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틈틈이 춤을 배워 리듬 체조를 접목한 안무도 개발합니다. 리듬 체조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첫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4위 등 숱한 업적을 남기고도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끊이지 않는 악플에 시달렸던 손현재. 체조 요정 수식을 떼고서야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춤을 배우는 걸 요즘 정말 좋아해서 선수 손현재가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 손현재의 꿈도 올림픽을 향합니다. 데모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요. 제가 가르치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그날까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대지를 흠뻑 적시는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밤까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곳곳에는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많게는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 밤사이 안개가 매우 짙어집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 한낮 기온은 11도 선으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역의 비는 그치겠지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의 눈과 비는 내일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눈으로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대구에서는 또 다른 건물주가 3개월간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지를 붙여 20여 가구 세입자가 시름을 달랬죠. 진짜 부자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바이러스의 공포에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겠고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